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규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어표 일부 개정 비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 동상위원회의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의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대한 마라케시 심사 보고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 보고 하시겠어요? 했어요? 심사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 신청하신 분 중에 제가 호명 아는 분이 계십니까? 조일현 의원 토론 신청하셨습니까? 토론하실 분 와서 토론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취소를 하시면 않는 걸로 하고. 안 하시겠습니까? 토론은 바른 데에서 하세요. 농민들이 듣게 하세요. 농민들하고 얘기하세요. 이거 마이크 쓰길래요? 왜 이러세요? 이건 난동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니, 이게 보세요. 저 언론사에 계신 분들 제 얘기가 들립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언론사에서 정확히 내용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 얘기가 잘못됐을 때는 어느 의원님도 오셔서 또 얘기하실 수, 괜찮아요. 어느 분이나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농촌 현실을 인지 못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농민이 농업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듣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무슨 얘기가 문제가 되냐면은, 첫 번째, 쌀 협상이 잘못됐다, 재협상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쌀 협상이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의 입장에서 협상이 100% 잘 됐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 시작부터가 우리는 칼 끝을 잡고 협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이 협상은 안 받는 것보다는 내용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재협상은 1994년 6월 협상이 타결되고 95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WTO가 출범할 때 우리는 그 비준을 받은 내용에 한 줄 들어 있습니다. 뭐냐? 이 쌀 협상 결과를 정부가 받아서 이행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 법안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와 그리고 이 법무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뭐냐? 1995년에 출범해서 우리가 10년 유예를 받은 2004년에 이 시효가 만료되면은 다시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일반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다시 협상을 해서 10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협상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협상을 받지만은 우리가 유예 10년을 하되 앞으로 우리 의사에 의해서 언제라도 관세화로 가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은 관세화로 갈 수 있는 명문을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은 왜 양자간 협상은 이 비준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양자간 협상이라는 것은 다자간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즘에 우리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께서도 붙여놓고 했듯이 DDA 협상 뒤에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미뤄서 우리 국익에, 농업에, 농민에게 득이 된다면 왜 이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쉽게 풀어 얘기하면은 카드값을 연체한 사람이 대출을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6월 협상의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10년 유예를 국가가 금년 이내로 처리하지 않고 DDA 협상에 임하는 것은 DDA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끌어내는 데에 불리한 입장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화로 차라리 가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비축제로 사주는 쌀값, 한강화값이면은 공식적으로 공매를 통해서 중국쌀, 미국쌀은 4-5값, 그리고 태국쌀은 6-7가마 삽니다. 이것이 비공식적으로 일반 관세화되면은 한강화값으로 10가마 이상이 들어오는데 우리 농촌이 이것을 막아낼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협상은 좋지 않지만은 농민 여러분께서도 이 정부가 앞으로 농업을 전 세계적으로 60% 이상 자금률을 갖지 않은 나라는 진정한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사료 포함해서 식량 자금률이 126.7%입니다. 독일은 132.1%입니다. 우리 프랑스는 175.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26.7%에 달합니다. 물론 농업을 희생시키는 데 대해서 정부나 국회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농민 여러분께서 10년 시간을 벌고 그 시간에 농업이 경쟁농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정부와 함께 찾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께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 알고 그리고 답답한 사람은 망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제까지 저 자신 국회의원을 2번 하면서 표가 되는 쪽으로 저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뀌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맞나 틀리냐 기준에서 그래서 선택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희 선생께서는 1582년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농업을 해서 필요한 것은 10년 유예를 받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모든 사람의 표가 있고 압력이 있지만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일시적 주장을 굽혔던 갈릴레이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이 가야 할 것은 이 순간에 이 비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죽하면 여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신 맨발로 닿는 닭발보다 더 열심히 험하게 일한 손을 가진 농사꾼 자식 조일원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진정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이냐고 선택할 때 우리는 비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우리 당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봉사가 이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임당수에 빠지듯 우리는 개인의 표를 보고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표되는 쪽으로 쌀을 키우다 보니까 10년 전 유예를 받았을 때 쌀값을 계속 조정하면서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2조를 부었음에도 아무 효과가 없고 고가는 비었고 농민의 원성만 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19조를 똑같이 부어서는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그리고 현명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농민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오늘의 이 불안을 드린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부가 진정으로 최대한의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지만은 100번 1000번 양보하고 숙고하지만은 이번 협상은 비전을 받아서 10년을 더 연장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걸 처리해야 한다. 왜? 10년 뒤에는 반드시 개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받아들이는 22만 6천 톤 중에서 22,600톤은 시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냐? 10톤 트럭으로 2,260대분의 쌀이 시판됩니다. 이 상황에서 개방을 하고 이것을 밀려갔을 때에 그것은 누가 받느냐? 결국은 농민이 먼저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함께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많은 생활에 조리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모두가 다 농민과 이 국민이 이해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우리 언론인과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왜 이것이 문제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확인합니다. 저는 소신과 확신으로 농사꾼의 자식이지만은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민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밝혀주는 현명한 국회가 선택하는 것은 이 비준안을 처리해야 된다. 어떻게? 되도록 빨리 해서 우리의 힘을 차리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죽을 힘이면 삽시다. 죄송합니다. 자, 조용해 주세요. 다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안 계세요?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분 계시면 빨리 와서 말씀하세요. 토론하실 분 말씀하세요. 단하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단상에 와서 말씀하세요. 잠깐 준비하실 분 와서 준비해서 말씀하세요. 발언권 얻어가지고 오세요. 자, 그러면은 토론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사정상 단말기 사용이 불가능한 관계로 심사 보고서 등은 유인물로 배부했고 투표는 의석 책상 서랍에 있는 종전의 버튼식 전자투표 장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회포 일부 개정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23인 중 찬성 139인, 반대 61인,
기권 23인으로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1가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업법 일부 개정 비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단상을 점거한 반대파 의원에 맞서 왜 비준안이 처리돼야 하는지 당당하게 찬성 토론을 벌였던 의원이 있었죠. 바로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입니다. 정치인에게는 자연 수명보다 정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내가 이 발언을 하고 다음 선거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판단으로는 쌀 협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소상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에 떨어지더라도 농촌이 쌀 시장을 10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로 뜻밖으로 언론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순간적으로는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또 섭섭한 부분도 계셨지만은 저의 판단이 옳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날로 늘어서 처음 발언했을 1년 전에는 적어도 8대2로 반대하고 저를 잘못된 발언이라고 했던 분이 이제는 적어도 한 6대4 정도로 저의 판단과 발언이 옳았다고 얘기해 주실 때 저는 정치인의 갈 길을 맞다고 생각하며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일현 의원은 지역구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쌀 비준안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농민을 숙이고 인기의 편승에 표를 넣는 대신 농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했기에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농민을 위한 길을 선택했고 정치인이 가야 할 옳은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